여러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중국 인민대학교에 있는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제 논문 제목은 그 동주 시대, 춘추 전국 시대와 진안 시대의 그 오방 기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국 고대 사람들은 그 음양은 그 천지 만물의 그 상반되는 두 원천이 하나는 음이고 양이며, 그 다음에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물질이 우주 만물의 형성과 다양한 자연 현상의 변화를 위한 기초라고 여겼습니다. 음양오행은 음양과 오행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둘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오행은 음양과 결합되어야 하고 음양은 오행의 5가지 요소와 서로 결합되어 해석되어 왔습니다. 음양오행은 전통 문화의 중요한 체계 중의 하나인데 고대 자연계의 변화를 해석하는 이론적 근거이자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철학적인 근거였습니다. 오방은 동, 남, 서, 북, 중 5방위를 총칭한 것인데 동주 시기에 오방 개념도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더불어 이제 이 천하라는 그 중국 고대의 그 개념은 바로 그 중국과 사이 이 이제 그렇게 합치면 5가지죠. 먼저 음양오행 관념의 그 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음양 사상의 원리는 선진 시기에는 사계절의 음양 변화에 따른 수능을 강조하였지만 후대에 이르면서 음양의 대립적인 성질이 중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양이란 두 글자는 상나라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글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후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음양이랑 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문에 보면 특히 그 영우라든지 어괴 같은 이런 청동기 명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음양락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음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지역적인 방위, 남북을 말합니다. 그럼 낙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낙양 가까이 있는 낙하겠죠. 낙하의 남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의 이제 남쪽은 바로 음이고, 이제 아래 보시다시피 물의 북쪽은 이제 양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아마 낙하의 남쪽은 음이고 낙하의 북쪽은 이제 양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진나라 때 그 진인 옥판이라는 그 출토 문물에 보면 그 화태산지 음양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음양은 바로 산의 남북입니다. 바로 화산의 남쪽. 그럼 산의 남쪽은 이제 양이겠죠. 산의 이제 화산의 북쪽은 이제 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방위적인 개념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래문헌에 보면 춘추 공양전에 그 희공 28년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물의 북쪽은 양이고 그다음에 산의 남쪽은 양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대가 되면 당연히 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행 사상은 목화 토금수의 5가지 요소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고대인들이 우주의 모든 현상이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오행 상성, 오행 상생, 그 다음에 오행 상극,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래문헌에 보면은 그 춘추자전 그 소공 29년에 이제 보면 그 오행과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국의 그 이제 대학자이신 그 이학근 교수는 이제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통용되는 오행 상생과 상극의 순서와 그 오방의 관념은 춘추 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오행 음양 오행 학설의 기본적인 형성을 춘추 전국 시기로 이제 잡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관념과 오방관념의 형성에서 보면 춘추 전국 시기의 그 관자 사시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방은 성이고 그 계절은 봄이고 그 기운은 바람이고, 그래서 그 바람이 이제 나무와 그 뼈를 그 생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각 방위마다 이제 대응되는 그 계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방 오시를 동시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특히
오방은 각자 공간적인 대응 관계를 가진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그 방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역이라든지 지명이 아니라 아마 좀 약간 추상적인 방위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출토문헌은 그 호남성 그 장사 자탕고 그 초묘에서 발견된 초나라 백서인데요. 이 초나라 백서가 지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기록에 보면 이제 그 마침 그 색깔 5가지 색깔을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 백서의 그 이제 사각형 모양인데 백서의 네 기퉁에다가 청, 적, 백 크게 사색으로 그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색깔과 이 방위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그 색깔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시기에 그 색깔과 대응되는 공간 개념이 이미 어느 정도 확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현행하는 오행의 순환 순서는 춘추 전국 시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확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동주 시기에 보이는 그 오방의 기록인데요. 그러면 그 오행 속성의 오방의 기록을 제가 여기 이제 출토문은 이제 두어 가지로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그 수호지 진간 일서 갑종에 있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학교 주간인 그 서법에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동방은 뭐고 남방은 뭐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행 이론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청와대 주간에 보면 그 수호지 주간에는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청와대 주간에 보면은 이 중앙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아마도 이 당시에는 아직도 이렇게 그 오행 사상이 완전히 확립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그 오행 방위를 이용해서 이제 질병을 치료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 소호지 진간에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하나가 틀렸더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토에서 그 세성의 위치를 방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 서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부주의해서 아마 좀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래문헌에 보이는 그 이제 고대 이제 동주 시대 때 고대인들의 어떤 이제 어떤 방위 개념, 그게 이제 천하와 이제 구주 이 개념으로 대표될 수가 있을 텐데요. 상서 우공편에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구주가 모두 같은 바, 그래서 이제 천하에다가 각각의 천하에다가 이제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소에 보면 이제 그 구주가 바로 중방이고, 그러면 그 중방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천하라는 얘기 됩니다. 구주가 자체가 천하기 때문에 중방도 천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인 중방을 구주로 나누었다고 하였으므로 천하와 구주는 이제 동의어가 된다 그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구주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게 주례의 그 직방시 이제 이 기록인데, 그 직방시의 기록에 보면 뭐 천하의 큰 규획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천하의 이제 땅을 이제 관장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양주, 형주, 예주 뭐 이렇게 이제 구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서는 또 구복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주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 관이라는 것은 이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업무와 그 다음에 이익됨을 이제 다 똑같이 한다라는 게, 이게 이렇게 이제 어떤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어서 다 다를 텐데,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렇게 그 구주라는 아니면 구복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아마 약간의 이상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직방시는 전국 칠흥의 형세에 근거하여 천하를 이제 구주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보리의 여시춘추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주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부리는 이제 구주를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예주, 기주, 연주, 청주, 서주, 유주의 6주는 일반적으로 중원과 하하라고 불리는 이런 그 나라들 이제 그 제후국이죠. 나라로 보았지만 양주, 형주, 옹주의 3주는 그 6만 이민족인 그 월나라, 초나라, 진나라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천하 자체를 이제 구주로 나누었다고 이렇게 기록에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천하와 구주는 이제 동의어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사이와 사방에 이제 관련된 그 기록들도 이제 나오는데요. 자, 오행 이론의 이제 확립으로서 오행의 속성을 지닌 오방 개념과 이제 오복 개념도 이제 확립이 되었고 점차 좀 더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과 상응하는 관계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는 중원의 화하 한족과 주변 민족의 사이 혹은 사예로 이제 구성되었다고 나오는데 얘기 왕제편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중국과 이제 중원에 있는 중국이죠. 중국과 그다음에 사방에 있는 그 다른 이민족들은 이제 서로 뭐 습성이 뭐 달라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언어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중국 동이, 남만, 서융, 북쪽의 오방 민족은 습성, 언어, 의복, 기물 사용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이지만 이제 그 중국 이제 하하족이 중앙에 있고 이제 사방에 이제 뭐 동이, 서융, 남만, 북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분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방에 대한 기록들은 춘추 전국 시기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출현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동주 시기 얘기에 나오는 이제 이제 오방과 관련된 기록은 분포 구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마천의 사기에 보이는 사이전의 구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얘기의 사이는 범칭이자 획일적으로 기획된 동주 시기의 정치적인 이상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지역, 그걸 각 지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천하를 이렇게 이제 나누고서 기획을 하고서 천하를 이렇게 통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상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지난 시기의 오방 기록은 제가 지난 시기의 오방 기록에 대해서는 동중서의 춘추벌로와 그 다음에 이제 방고의 백호통, 그 다음에 허신의 설문회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서대전, 홍범 오행전, 그 다음에 이제 출토문헌인 주가대 진간과 그 다음에 공갑파 진간에 나온 걸 갖고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표로 이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행과 오방의 이제 이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주가대의 오방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그 주가대 출토문헌에는 중앙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넣은 거고요. 그러면 지난 통치 시기에 이미 이제 통일 이제 다민족 국가가 건립된 상태입니다. 지난 제국 통치 시기의 사이와 이제 사변의 기록에 보면 지난 시기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음양오행 관념의 영향으로 자 오방하고 이제 지난 시기에 출현하는 게 이제 사변이 이제 또 특별하게 출현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러한 그 표현들은 이미 지난인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어가 되었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의 표현은 지난 통일국가 건립 이후에 현실적인 민족 지리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기 진시황 본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진시황 이제 아들 이제 진 2세가 이제 말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바깥으로 이제 사이를 쫓아버리고서 이제 변경을 안정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의 변경은 진한 왕조 영역 안의 사변인데 그러면 진한 왕조 영역 안의 통일 국가가 되기 전에는 원래 거기가 사이 땅이었습니다. 중국하고 다른데 거기를 이제 진한 시대가 통일을 하면서 그 적어도 통일한 그 지역은 진한의 영역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거기 있던 이민족들은 더 멀리 또 쫓겨났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사이라는 그 어떤 기본적인 지리적인
배치 구조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북쪽에는 이제 그 흉노가 있었고요, 북방초원에. 그 다음에 이제 남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남의 개발과 그 남양 항도의 개척과 관련하여서 이제 그 더욱 더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역과 관련하여서는 서변과 서북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사기에 보이는 그 사이전에는 중국 흉노, 그 남월, 동월, 그 다음에 조선, 서남이 대환이 있고, 그 다음에 방고 한서에 보면 사이전에 보면 중국 흉노전, 그 다음에 서남이 양월 조선전, 그리고 서역전 이렇게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기와 이렇게 이제 예기에 보이는 사이와 비교를 했을 때 예기는 이제 그 범칭이자 획일적으로 기획된 이상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사기에 보이는 사이는 아까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고유 명사이자 직관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방과 오방 지민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기록과 관련돼서는 그 한서에 보면 그 청적 백황 흑 그 오방지 이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오방에 있는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모두 이제 그 진설을 이제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마 이 오제는 서로 다른 부족 연맹 문화의 정신적인 영수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후한서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방은 이제 사방과 중앙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기에 보면 또 오방 지민이라는 표현인데 서로 다른 지리적 공간의 문화 구성과 오방 민족의 민속적 차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오방의 그 배학관념은 오방에 거주하던 각민족 사이의 구분이자 이하 대통일 사상의 영향 아래 진한 통일국가의 건립으로 현실적인 민족 지리 간의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말씀드리면 사이와 사방은 그 방위적 결합 및 오방의 구조 형성은 모두 동주 시대 오행설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주 시대 시기에 예기 왕제에 보이는 것은 아마도 그 이제 전국인의 그 통일 민족 통일국가 그 민족 지리에 관한 어떤 이상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지난 시기에 와서는 사기라든지 이런 그 사서에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표기되면서 아마도 현실적인 민족 지리 간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논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